선생님 말씀하신 임대사업자, 양도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걱정한다고 그때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해봤자 이거는 낭비야. 에너지 낭비야. 고민을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방향을 잡아놨어요. 아, 내가 그때 되면 이렇게 해야지. 또 바뀌어요. 그럼 난 또 그때마다 막 바꿔야 돼. 소모적이지 않나? 그러면 그건 좀 미뤄둬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, 누가 과연 한 몇 달 전에 바로 어제 임대사업자 폐지가 될 거라고 누가 얘 생각을 했겠어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뭔가 좀 불편한 게 생기니까 작가님 생각은 또 어떤가 해서 부동산을 또 오래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약간 협박성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또 지레 겁을 먹고 작가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겸사겸사해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런 삶에 있어서 저는 어떤 작업을 많이 하냐면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. 왜 단순화를 많이 하냐면 복잡하면 내가 거기에 생각을 하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. 내가 안 그래도 고민할 게 많잖아요. 선생님도 고민할 게 많잖아요. 그럼 내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제 머리에 한계가 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런가? 그런 거를 단순화를 시켜놓으면 고민해야 될 거와 하지 않아도 될 거를 분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말이나 생각이나 되게 느린 사람이긴 한데 느리니까 어쩌면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거 한번 고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. 근데 양도세라는 단어만 듣고 저는 지금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 말씀대로 8년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건 한 5년이거든요. 그럼 5년 뒤에 고민을 한번 해보지? 제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도 고민을 그동안 했을 거니까 선생님하고 또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? 5년 후에, 8년 후에 양도세,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데 이 기준에 대해 정부 방향을 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. 폄하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, 잘했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. 분명한 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말씀을 들어보니까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 장애물이 되지도 않는데 또 미리 좀 걱정을 한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의 걱정은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현재 걱정을 하는 건 사실 대다수가 미래에 대한 걱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각할 게 많은 거가 왜 그러냐면 저는 결국에 걱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. 저도 한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. 쫄보. 그렇죠.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 내 삶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걱정할 거와 안 할 것들에 저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선생님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닐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걱정을 최대한 좀 덜 해야 되는 건데 걱정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걱정을 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,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깊게 파고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임대사업자, 양도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걱정한다고 그때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해봤자 이거는 낭비야. 에너지 낭비야. 쓸데없는. 제 생각에 그거 정확히 그 부분 걱정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방향을 잡아놨어요. 아, 내가 그때 되면 이렇게 해야지. 또 바뀌어요. 그럼 난 또 그때마다 막 바꿔야 돼. 소모적이지 않나? 그러면 그건 좀 미뤄둬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, 누가 과연 한 몇 달 전에 바로 어제 임대사업자 폐지가 될 거라고 누가 얘 생각을 했겠어요. 일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? 그걸. 그럼 그걸 미리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? 만약에 내일 그게 폐지가 된다 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? 맞잖아요. 알았다고 해도 못해요. 나는 이미 묶여있는데요. 그럼 하면서 벌어지면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?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요.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나는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고요. 제가 뭐 꼭 현명한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난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게 정리되는 게 있잖아요.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재미있고. 선생님이 또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시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은 구체화돼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자꾸 말을 끊죠. 아닙니다. 작가님 말을 또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에 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의 방법론적인 걸 수도 있는데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. 과부하 걸리잖아요. 나한테 최대한 맞는 방향으로 변환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, 저는.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에서 세금에서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? 임대사업자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요.
세금이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9만 원이라는 건 국세청에 그 신고하는 그 소득세가. 네네. 막상 그 세금 부분은 아직 저한테 이게 아프게 다가온 부분은 없으니까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. 그 소득세 부분이 물건이 늘고 선생님 근로소득이 또 늘면 자연스럽게 또 느는 방향이니까. 근데 뭐 누적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있긴 할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내야죠 뭐. 내가 일부분 번 부분이니까 나도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. 네.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.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. 근데 없지 않나? 괜히 안 내다 잡혀갈 수는 있지.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. 마음이 평온하고요. 지금 경매는 이제 다시 이제 임장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6호점을 위해서. 예. 작가님이 얼마 전에 자본금 힌트를 좀 주셔갖고 다시 이제 열심히 이제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이, 다행이네. 예. 그 사이에 세입자 분들과 문제가 생길 때 올해 초에 제가 갖고 있는 반지하 세입자분이 연락 주셔갖고 물 넘친 예, 거. 물이 넘친다 그래서 네. 그때마다 또 문의를 드리고 또 답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갖고 예. 그래도 입찰은 못했지만 그 세입자 관리하는 문제 부분에 또 도움을 주시고 보증금을 또 조절하는 방법 5%를 넘지 않는 부분도 또 알려주셔갖고 많은 도움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. 사실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네, 부분도 네, 분명히 그렇죠. 있잖아요. 좀 경계선에 있는 네, 부분 네, 있잖아요. 네. 법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약간 모호한 그런 거를 네, 찾아내는 네. 게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. 숨은 그림 찾기처럼. 약간 그런 거죠. 대출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네. 거예요. 이건 결국에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게 됐을 때 유리한 점은 분명히 생길 네.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큰 팁을 알려주셔갖고 수업을 듣고 또 올해 2년을 계속 가는 게 참 잘하는 일이구나 그런 또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. 근데 그게 네. 뭐 선생님을 위해서 제 교육생분들을 위해서 오래 가야지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. 저도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위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많거든요. 이렇게 오래 갔을 때. 네. 뭐 최근 같아서는 제 교육생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명도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생님 관련된 주업에서 제가 조금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행정법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는지. 선생님 얘기를 그분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드렸더니 특수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치부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한테는 주민센터 가서 등본 좀 떼주는 거 도와줘 뭐 이런 민원 같은 네, 느낌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에 기준을 되게 낮춰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뭐 종종 이게 겪는 일인데 또 그분한테 처음 그렇죠. 그런 부분이 맞아요, 있으니까 네. 막막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얘기가 좀 빠졌는데 네. 그러면 다시 선생님 하시던 얘기를 좀 돌아가서 결국에 7천만 원을 네. 친한 지인분한테 못 받게 된 거네.